반갑습니다.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제2강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 제3차 시 협동조합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 UN,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HO 등 여러분 많이 아시죠? 국제기구인데요. 이처럼 협동조합도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ICA가 그것인데요.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다 모여있는 총연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ICA에서는 협동조합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을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함축적이고 개념이 총망라되어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우리는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로치데일도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배하면서 자본가들의 횡포가 좀 극심했고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질 낮은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고가에 사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1844년 12월 영국의 공업도시 로치데일 직물공장에 28명의 노동자는 1년에 1파운드씩의 출자금을 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등의 식료품을 공동 구입하기 위한 점포를 만들려고 비영리 소비자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동개척자 조합을 만들었으니 이걸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필요와 열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포스터 보셨던 기억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할 때 이곳저곳에 많이 붙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1844년 로치데일로 시작한 영국의 협동조합이 2017년 기준으로 7천여 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2년 정도 막 시작된 우리나라 기본법 협동조합의 개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네, 저희 자문자답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200명 이상 되는 기본법 협동조합은 한 1000개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협동조합이 2만 개 정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4,600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니 정말 우리 협동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 5명 모아서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그 설립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5명 모아야죠. 예,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 우리 나라도 운영할 때 뭐 법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바로 그게 정관이라는 건데 협동조합 운영을 잘 하려면 좋은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좀 더 모아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라는 총회 절차를 거쳐서 설립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됩니다.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출자금도 반드시 납부해야겠죠?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센터 1577-5077로 전화하시면 엄청 친절하고 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회적이라는 게 붙으니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우선 법인격이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는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나 관계부처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소 까다롭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사업 범위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업종 및 분야에 제한이 없지만 금융이나 보험업은 제외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 유형이 5가지 정도로 나뉘고
그 주 사업 목적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공시의 의무가 없지만 공익성이 강화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영 공시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적립금 비율도 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큽니다. 특히 중요하게 볼 점은 협동조합은 이용고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어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산, 해산시에도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서 자녀 재산을 처리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비영리 법인이나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끝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적이죠. 영리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부터 8까지 숫자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 기본법인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 액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영리와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개의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4.0, 4. 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 모델이라는 의미죠. 좀 넘어갔어요. 5. 최소 설립 인원이 5명. 7은 협동조합의 날이 7월 첫째 토요일입니다. 협동조합인들이 주간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협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많이들 아시는 협동조합의 7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자발적인 가입이 아니라면 그 조합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협동 노동이 필요할 때 적극성을 보일 수 없겠죠. 반대로 원하고 필요한 이들을 성별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혹은 경제적 조건이나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개방한다는 뜻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끼리끼리 폐쇄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둘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입니다. 협동조합 운영의 시작과 끝은 조합원이며 임원과 대의원 제도는 조합원을 대의하고 대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조합원은 가입 시 출자금을 낼 뿐만 아니라 유지와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도 참여하며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동조합은 그 특성상 보시면 출자금도 있고 주인이 많은 것 같죠? 우리 모두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해서 조합원의 재정 기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자율과 독립입니다. 스스로 조합의 규칙을 만들고 적합한 협동의 방식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독립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압력과 간섭에 원칙이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입니다. 주인도 처음 주인 노릇을 하면 어렵죠.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더 큰 협동을 확산해 내려면 지역사회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꾸준히 알려내야 합니다. 이 강의가 준비된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섯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피부로 제가 절감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홀로 살아남을 수 없고 협동조합과 협동으로 함께 성장하고 규모화하고 협업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에 몸을 던져야 된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일곱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지역의 주민이듯 그들이 만든 조직 또한 지역의 주민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지역 상권을 황폐화시키면서 그 수익으로 사회공헌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라는 삶의 터전을 지키며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순환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7원칙에 나타나는 지역사회 기여 원칙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은 협동조합을 설명을 하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협동조합 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을 통하면 진짜 더 많은 정보와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래 자막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